첫 번째 주요 장면은 록스와 엘바프 왕자 로키의 만남입니다. 록스의 존재감은 그의 첫 등장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엘바프의 왕자 로키가 하랄드의 아들임을 알게 되자 록스는 로키에게 하랄드를 데려오도록 지시합니다. 로키가 록스의 명령을 거부하자 록스는 망설임 없이 5살 로키를 공격하여 큰 부상을 입힙니다. 이는 그의 냉혹하고 잔인한 성격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죠. 다음 주장면은 록스의 검격 묘사 나레이션입니다. 나레이션은 록스의 검격이 마치 망치나 대포처럼 주위의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1154화에서 록스의 대사와 동시에 산이 두 동강 나는 장면은 이와 확연히 다른 절단의 묘사를 보여줍니다. 산이 날아간 것이 아니라 칼로베인드 두 동강 난 것이라면 이는 록스가 자신의 물리적 착역 능력과는 별개로 악마의 열매 능력을 통해 대상을 정확히 절단하거나 공간을 가르는 능력을 지녔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물론 당시 시키도 검을 들고 함께 있었지만 록스디 지백이라는 전설적인 존재의 등장과 그에 대해서가 함께 벌어진 현상임을 고려할 때 산이 두 동강 난 것이 록스의 능력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즉 록스는 모든 것을 부수는 물리적 파괴력과 별개로 대상을 분리시키는 악마의 열매 능력까지 가졌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록스의 검 자세입니다. 그의 검 자세는 훗날 해적왕이 되는 골디로저의 카무사리 자세와 매우 흡사하며 샹크스가 카무사리를 사용할 때와도 유사합니다. 원피스 질문 코너 SBS를 통해 샹크스가 로저의 등 뒤에서 보고 카무사리를 익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걸 생각해본다면 카무사리는 로저 고유의 기술이라기보다 최고 수준의 폐양색 패기 사용자가 검으로 구현할 수 있는 궁극기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록스의 기술을 샹크스처럼 로저가 따라했을 수도 있죠. 분명한 건 카무사리의 뜻이 신의 죽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세계의 왕이 되고자 했던 록스가 신을 피하거나 거스르는 듯한 기술을 가졌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맞아떨어지죠. 다음 주장면은 레벨리에 침입한 록스입니다. 록스는 전 세계의 왕들이 모이는 레벨리에 세계 정부의 심장부인 마리주아에 잠입하여 5 왕을 납치하고 심지어 세계에 숨겨진 최고 권력자인 임이 머무는 꽃의 방까지 진입하여 임과 직접 대치합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파괴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세계 정부의 핵심에 대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했음을 시사하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대소등을 벌이고 도망치는 와중에 해군 대장까지 살해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엘바프의 왕 하랄드와 겨룰 정도로 건재했다는 것은 그의 비정상적인 체력과 강함을 증명하죠. 또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록스가 죽인 해군 대장의 정체입니다. 록스가 세계 정부의 심장부인 레벨리에 침입하여 해군 대장을 죽음에 이르게 한 시점으로부터 불과 1년 후, 즉 55년 전, 현재 해군 본부의 정점에선 붉은 개 아카이누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카이누가 가진 해적에 대한 극단적이고 맹렬한 혐오는 단순히 정의라는 명분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격렬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56년 전 록스에게 희생된 해군 대장이 그의 아버지였다면 그 사건으로 인해 그의 가족이 풍비박산나고 어린 아카이누가 해군이라는 조직 안에서 성장하며 절대적 정의를 향한 맹목적인 신념을 키웠다면, 이 가설이 맞다면 이 비극적인 과거는 그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결정적인 퍼즐 조각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마리주아에 잠입한 하랄드가 붙잡힐 뻔했을 때 망토가 불에 탔는데 죽은 대장이 아카이누의 아버지이자 전대 마그마그 열매 능력자였다면 그 여파로 하랄드의 옷이 불탄 걸지도 모르죠. 분명한 건 오다 쓰면 절묘한 시간적 배치를 통해 상상력을 자극하는 천부적인 이야기꾼입니다. 38년 전 가벨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샹크스는 39세였습니다. 이러한 시간적 배치는 샹크스가 가벨리에 있던 아기라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샹크스가 첫 사왕칭호를 얻었을 때가 6년 전인데 6년 전엔 샹크스가 해적 로키를 직접 붙잡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역시 샹크스가 사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시간의 퍼즐을 맞춰 추측할 수 있죠. 또한 14년 전 엘바프에서 전설의 열매가 훔쳐졌고 불과 1년 뒤인 13년 전에는 샹크스가 세계 정부로부터 고무고무 열매를 빼앗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시간의 조각들은 결코 무의미하게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56년 전 지백의 레벨리 침공과 해군 대장의 죽음, 그리고 55세의 아카이누, 이 시간의 교차점은 아카이누의 기원과
그의 절대적인 정의 이면에 숨겨진 더욱 깊고 개인적인 서사를 암시하죠. 다음 주요 장면은 록스와 하랄드의 폐양색 충돌입니다. 레벨리에 잠입해 세계정부와 협상하려던 하랄드가 병사들에게 쫓기다가 꽃의 방을 떠난 록스와 우연히 만나 검을 맞댑니다. 그리고 이 충돌로 직경 5km의 인기척을 소실시켰다고 하죠. 물론 이 충돌이 로저와 흰수염처럼 하늘이 갈라졌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로저 흰수염과 달리 직경 5km의 인기척을 소실시켰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록스와 하랄드의 폐양색은 훨씬 더 무자비하고 강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지킬 사람이 있는 자와 지킬 것이 없는 자의 차이로 해석될 수 있겠죠. 다음 주 장면은 엘바프에 방문한 록스의 적단입니다. 이 중 록스의 적단의 왕직은 카리브와 매우 닮았습니다. 이는 카리브가 왕직의 아들일 수 있다는 떡밥이 제기되죠. 그런데 왕직은 록스의 적단이 망한 후 해적섬을 지배하고 있었으나 티치에게 패배하고 해적섬을 빼앗겼습니다. 현재 카리브가 티치를 존경하는 걸로 밝혀지면서 카리브가 에그에 대해서 대본과 바노거를 만나 티치에게 향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추후 카리브가 티치가 자신의 아버지를 몰아낸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갈등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물론 카리브가 티치를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일 수도 있겠죠. 또한 록스의 적단의 일원인 돈말로는 웨스트블루 출신의 갱스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웨스트블루 출신이자 마피아, 시가를 피우고 검은 모자를 쓴 모습은 카폰의 배치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며 배치의 나이 42세와 말론의 사망 시점 38년 전을 고려할 때 배치가 돈 말론의 아들이라는 추측은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분명한 건 록스의 적단에 부모-자식 관계가 암시되는 캐릭터가 많다는 점도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하겠죠. 다음 주요 장면은 자신을 데이비 존스의 숭배자라고 밝히는 록스입니다. 개인적으로 데이비 존스는 록스와 마찬가지로 임에게 직접 싸움을 걸었던 해적으로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데이비 존스가 악마에게 저주를 받아 깊은 해저에 지금도 살아있다고 전해지는 것은 현재 임의 능력이 마치 악마로 추정되는 만큼 악마의 저주가 바로 임의 저주가 아닐까 하는 추론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데이비 존스의 모티브가 신에게 반역한 예언자 요나의 망령이라는 점은 그의 존재가 원피스 세계관에서 신과 같은 존재인 임에게 반역한 것을 상징할 수 있음을 암시하죠. 즉 록스가 임에게 나는 돌아올 것이다 라고 선전포고하며 자신이 데이비 존스의 숭배자라고 밝힌 것은 데이비 존스가 과거 임에게 도전했다가 패배하고 저주를 받았고 록스가 데이비 존스의 복수를 꿈꾸는 거라는 거죠. 다음 주요 장면은 록스의 현상 수배지입니다. 오다스는 록스의 현상근 숲에서 포즈를 버기와 똑같이 그려냈습니다. 이러한 오다스의 노골적인 힌트는 버기가 록스의 아들일 수 있다는 떡밥에 힘을 실어주죠. 또한 1155화에서 록스가 정의의 문을 파괴했다는 점은 551화에서 버기가 정의의 문을 열었던 장면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1155화 551이라는 마치 뒤집힌 숫자처럼 대칭을 이루는 점은 오다스의 치밀한 숫자 복선을 강조하며 두 인물의 행위, 파괴대 개방이 숫자 떡밥을 통해 미묘한 대칭을 이루는 것을 통해 둘의 관계를 더욱 암시하려는 의도로 보이죠.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음 주요 장면은 데비백 파이트입니다. 데비백 파이트는 록스디 지배기, 시키나 흰수염 같은 거물들을 자신의 깃발 아래로 모을 수 있었던 방법으로 추정됩니다. 즉 록스는 이들을 단순히 힘으로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데비백 파이트라는 공식적인 승부를 통해 넘어섰다는 것이죠. 또한 록스의 적단의 멤버 구성은 매우 특이합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록스의 적단 멤버 6명 중 3명이 원래 해적이 아니었습니다. 시키는 야쿠자였고 미스바키는 과학자도 돈말로는 웨스트블루의 갱스터였죠. 다음 주요 장면은 록스디 지백입니다. 지금까지 센코쿠 등의 해군 측 인물들이 록스를 세계의 최대 위협이자 테러리스트로 묘사해왔지만 록스는 주로 세계 정부를 공격했고 가끔 해적들과 데비백 파이트를 벌였지만 민간인 공격이나 마을 주민에 대한 잔혹행위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선량한 인물인 엘바프의 왕 하랄드가 록스에게 특별한 동정심을 보였다는 점은 록스가 단순한 악당이 아니거나 적어도 하랄드가 그에게서 인간적인 면모를 보았을 가능성을 시사하죠. 다음 주요 장면은 세계를 언급하는 록스입니다. 록스는 이 세상에 영원한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외쳤습니다. 이는 원피스의 가장 큰 주제 중 하나인 세계정부에 대한 도전과 연결됩니다.
로마 제국이 스스로를 로마 에테르나, 영원한 로마라고 불렀지만 결국 멸망했듯이 세계 정부 또한 영원할 수 없으며 언젠가는 그들의 시대가 끝날 것이란 통찰을 담고 있죠. 록스의 외침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 역사의 진리를 꿰뚫는 통찰이었던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